274번. 이건 뭘? 어? 이거는 그냥 이 어떤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판별식을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은 2yx 이렇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써보겠습니다. 3y제곱 더하기 4ay 더하기 2. 자, 이게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려면 요 x에 대한 요 식 있죠, 그죠? 반제곱 빼기 ac 해주면 이렇게 될 텐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2차식이 항상 x축 이상이려면 판별식이 이렇게 돼야 되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얘를 한 번만 더 풀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4ay 마이너스 2가 0이야. 얘가 항상 모든 y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돼. 그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y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고,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1이 0 이상이어야 되죠. 또 요 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이건 또 y에 대한 판별식을 썼을 때 또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겠죠. dy라고 할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반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세 개 같은데 0 마이너스 1 0 1 됐니? 어느 부분이 문제였던 거야? 스타트가 안 됐던 거? 자, 또 질문 있습니까? 88번이랑 90번.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 그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쟤는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고, 이 친구의 해가 모든 실수. 그게 두 개 다 해가 모든 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해봐봐. 이게 지금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인데, 연립부등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요거랑 요게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공통범위가 모든 실수라고. 그럼 둘 다 모든 실수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도 해가 모든 실수고 얘도 해가 모든 실수. 이게 해볼게요. 그래서 위에 거부터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넘어가서 여기 a. 자, 이게 해가 모든 실수란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3x 제곱 빼기 4x 더하기 a가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쓸 수 있겠죠, 얘는. 그래서 반제곱 빼기 ac 해서 얘가 0 이하여야 된다. 그럼 a는 일단 3분의 4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a 값을 하나 찾아낼 수 있겠죠. a 값은 한 개 찾았고요. 최소값을 물었는데 a는 3분의 4 이상이다. 그럼 3분의 4가 최소지 뭐. 그지? b를 찾으면 되는데, 얘는 절대값 부등식이잖아, 그지? 그 절대값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이려면 저걸 막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막 풀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봐요.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오른쪽 그래프는 그냥 상수인데, 만약에 저 3 빼기 b라는 게 이렇게 생기면 그 이 절대값 함수가, 이게 이제 좌변 절대값 함수 2x 빼기 a, 얘가 이 직선이 3 빼기 b라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안 되겠지. 얘가 여기 만나면 안 된다고 밑으로 내려와야 돼. 3 빼기 b, 파란 색깔 상수함수 이렇게 돼야지 이 직선, 그러니까 요 꺾어진 절대값 함수가 얘가 3 빼기 b 해서
얘가 얘보다 늘 크다. 괜찮은데 등호 있으니까 붙어도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 그 붙을 때가 답일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게 A가 최소가 되는 게 지금 3분의 4니까 여기다 3분의 4를 넣으면 지금 이 상황이고 그럼 결국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뭐 어쨌든 3분의 2를 찍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일 건데 그럼 얘가 얘 이상이다 하면 얘가 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딱 좋겠네. B가 3일 때 같은데요. A는 3분의 4고 정수구나. 그러면 얘는 A 정수는 최소는 2인가? 그래서 2랑 3을 더하면 5가 정답이겠네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괜찮아? 다음 590번 이거 이거는 이거는 보통 웬만한 유형서에 다 있는 문제지. 엄청 유명한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얘는 이제 안 알려줬잖아, 그지? 한 개도 모르는데 근을 알려줬으니까 뭐 대충 찾아보세요 이런 건데 한번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위에 있는 친구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친구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건데 얘를 어떻게 잘 찢고 먹고 하면 이렇게 될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1, 2, 3을 찍어 놓고 1, 2, 3 이렇게 찍어 놓고 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딱 요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얘를 보면 딱 일단 알 수 있는 게 3에서 두 개가 겹쳐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1하고 2에서 뭔가 해결이 되려면 교집합이 1하고 2가 돼야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1하고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겹치는 게 여기랑 여기 3 한 개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그냥 잘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하나는 1, 3이고 하나는 2, 3인 상황이거든요. 그지? 근데 이제 그 1, 3인 상황이 요 사이 값 갖추는 거니까 요거의 해가 1, 3이야.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3 얘가 이제 이쪽에 밑에 거의 해고 위에 해는 2, 3이니까 쟤는 x 빼기 2, x 빼기 3 해서 크거나 같다 쪽에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고요. 얘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ABC가 다 결정되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지. 뭐 그냥 다이렉트로 풀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못 풀지. 근을 이용해서 거꾸로 잡아가야 된다. 또 질문 있나? 이제 괜찮아. 92번. 두 분의 차가 유기하다. 두 분의 차를 직접 구해서 유기하라고 하고 풀 수도 있고요. 두 분의 차가 유기하가 되게끔 하라. 근데 2차 계수를 몰라서 축으로 잡고 가기가 조금 까다롭긴 하겠네.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5면은 대충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생각은 안 할 거고 그냥 해봅시다. 두 분의 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 저건 어떻게 만들면 되지? 이거?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자 이렇게씩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k분의 4 제곱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20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됩니까? 맞죠? 그럼 k 제곱분의 16이 16 이렇게. 그럼 k 제곱이 1 이렇게. 그 1번 아니야? 답이 1번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두 분의 차가 6이 하면 차의 제곱은 36이 하겠죠. 그래서 차를 제곱을 한 거고 이 식은 다 알 거니까 여기다 근각계수의 관계 적용해서 집어넣고 그냥 푼 거가 더 뭐 없을 것 같은데 K가 2차 방식이라 했으니까 0은 아닐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충분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제곱이 양수니까 양변에 곱해주고 정리하면 요거 풀면 뭐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아?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거야? 얘는? 차 나오면 차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질문 있어? 3번, 4번? 3번은 옛날이 아니고 저기 그냥 많이 하는 거 아니야? K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는다. 이게 이제 실근을 갖는다니까 실근 갖는다부터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게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해주면 되지. 요거부터 할게요. 짝수식 쓸 수 있겠네. 요거 반제곱 빼기 AC 해주면 K 빼기 A인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맞죠? 그러면 4K 제곱 빼기 4AK 더하기 A 제곱에 빼기 K 제곱 빼기 4K 더하기 A가 0 이상. 그럼 이제 3K 제곱에다가 빼기 4에 A 더하기 1K. 지금 요거랑 요거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뭐 하여튼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이 부등식이 K에 관계없이 또 성립해야 되니까 K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제 변수를 K로 보는 거야.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이게 항상 0 이상이려면 K에 대해서 내가 판별식을 썼을 때 그게 0 이하여야 되겠지.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쓰면 이것도 뭐 짝수식 쓸 수 있겠죠. 반제곱 빼기 BC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풀면 이제 A 범위가 나오겠네요. 플러스 8A 플러스 4 빼기 3A 제곱 빼기 3A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풀면 A 제곱에 더하기 5A 더하기 4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 4에서 A가 마이너스 1까지 나옵니까?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주면 돼. 이게 항상 실근을 갖는데 이게 x에 대한 2차 방식이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을 써놓고 보니 정리해놓고 보니 그게 다시 k에 관계없이도 성립해야 된다. 그럼 요거 다시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놓고 해결을 해주면 되겠지. 썩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 부등식 말고 방정식 쪽에서는 이게 k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이런 문제 나오죠. 그래서 판별식 0 잡고 해서 하는 문제도 있고 뭐 저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참고해주면 되고. 또 질문 뭐 있었더라? 몇 번? 아 이거 아니, 이거는 근데 이렇게 다들 근의 분리를 되게 어려워하네. 되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두 근이 모두 요 사이에 존재하게끔 이렇게. 그러면 두 근 사이에 숫자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건 세 가지 다 따져야 되죠. 뭐 따져야 되지? 혹시 이거 세 개를 뭘 따져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개념 공부가 좀 덜 된 사람이에요. 이제
개념서에 보면 다 가장 기본 문항으로 다 있어요. 요거. 이 동시에 성립하려면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이지, 축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축은 이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빠져나가면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 아니고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를 구별하는 기준이 경계값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파란색이 돼야 되니까 양수, 3일 때도 양수. 그래서 F라고 잡고 F-1이 양수고 and F3도 양수. 요거 해서 공통범위 찾으면 됩니다. 혹시 이게 내용이 안 돼서 질문했으면 이 정도 하고 계산은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다 교집합 찾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따져주면 되지 않을까? 계산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좀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 아마 있을 거라서 그때 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근의 분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문항처럼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없을 때는 세 개를 다 따져야 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들처럼 이렇게 뭐 한 근은 뭐보다 크고 한 근은 뭐보다 작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요 3번만 따지면 돼요. 3번만. 1, 2번. 2번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1번 자동 성립이거든, 이게. 그래서 3번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뭐 좀 잘 정리해서 공부해 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그 2학년에서 가서도 또 나와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니까 공부를 잘 해놓기 바라고요. 또 질문 혹시 있어? 문제 없나? 99번. 자, 요거는 이제 그 방정식 문제를 살짝 그냥 부등식으로 바꾼 거밖에 없죠. 왜 이제 이게 등호 대신 이것만 쓰면 돼요. 이것만.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총 판매액 있지? 총 판매액 어떻게 구하지? 판매량 곱하기 가격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A라고 하고 판매량을 B라고 하면 두 개 곱할 건데, 자, 가격을 X% 인상했어. 그 뒤에 뭐라고 쓸까?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쓰면 되지. A라는 가격을 X% 인상한 거고, 그러면 판매량, 그러니까 주문하는 사람 수가 저만큼 감소했으니까 B에다가 1 빼기 100분의 2분의 X라고 해주면 돼요. 2분의 X%니까 이렇게 했더니 총 판매액이 A 곱하기 B였는데 원래 요거였죠, 그죠? 12% 이상 증가가 됐어요. 그럼 이게 1 플러스 100분의 12 뭐 이렇게 된 거지. 요거 이제 풀면 됩니다. 풀 때 A, B 이제 날리고, 자, 양변에 2만을 곱할게요. 2만. 양변에 2만을 곱할 때 여기다가는 100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200을 곱해줄게. 이게 곱하기니까 내가 A 곱하기 B에다가 예를 들어 만을 곱하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100A, 100B 이렇게 써도 되지. 그지? 이 만을 분배해서 곱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쓸 거. 선생님이 2만 곱할 거라서 여기다가 100 곱하고 여기다 200을 곱할 거야. 이유는 알지? 분모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다 100 곱하면 이게 100 플러스 X가 되고, 여기다 200 곱하면 200에다가 빼기 X 이렇게 되죠. 여기가 200분의 X라서.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만 곱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00분의 110이니까 100분의 112에다가 2만을 곱해. 공 두 개 날리고 200 곱하기 112는 22400 이렇게. 요거 정리하고 이제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200 빼기 100x니까 플러스 100x, 상수항이 플러스 2만. 맞죠? 여기는 22,400.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항하고 뭐 정리하고 풀면 되겠죠. x제곱에 마이너스 100x,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2400 이고, 이게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죠. 40, 60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래서 x는 40에서 60 사이다.
그래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했으니까 60%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제 다 됐지? 넘어갑시다. 부등식이 뭐 여러분들도 해보아서 알겠지만 안 쉬워요. 전혀 쉽지 않은 단원이고 생각보다 이제 원래 중요도로 따지면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쪽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렵기는 부등식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등식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신경 써주시고 오늘 스텝 3는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을 거고 뭐 여기도 숙제를 뭐 많이 내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문항들만 일단 할 겁니다. 자, 네 문제를 풀어볼 생각인데요. 자, 일단 얘는 집에서 숙제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숙제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풀 거고요. 지금 602번을 할 거고 얘는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해도 되고요. 이거 지금 할 거고 요거 지금 할 거고 자, 이렇게 일단 607번까지 하는데 602번, 4번, 2, 4, 6, 7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602, 604, 606, 607번 이렇게 네 문항 12분 정도 시간 줄게요. 어렵고 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자, 일단 요거 이제 숙제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지금 4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되지. 2차, 2차니까 중근인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지? 얘가 실근 두 개, 얘가 허근. 얘가 허근, 얘가 실근 두 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순서상 개수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얘는. 정수 순서상이니까 여기 이제 범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 길다 정도. 자, 이거 한번 해볼 텐데, 자, 이 문제는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좀 해볼 거고요. 네, 그림을 그리려면 대충 그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요렇게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절대값 두 개짜리 이제 그리는 거 대충 했었는데 개수가 같으면 그림이 이제 요런 모양으로 나온다고 했었던 기억나죠, 그죠? 개수가 같으면 여기. 근데 얘는 지금 개수가 다르니까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얘는 1이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값을 갖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얘는 0일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에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얘가 빵이고 얘가 2가 될 거니까 여기 이제 1,2에서 이제 만나지겠죠. 이렇게 1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이제 되게 기울기가 이쪽은 이렇게 됐다가 여기 0 대입하면 3이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요런 그래프예요. 얘가 그림을 그리면 왼쪽 좌변을 그리면 그래서 요런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우선은 K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X가 존재해야 되니까 K가 뭐 요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값의 합이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합의 정수값이 0인데 만약에 K가 뭐 이렇게 지나가면 정수가 여기밖에 없잖아. 이거 뭐 0하고 1도 있겠지만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합이 0이 아니고 합이 1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칭적으로 들고 있어야지 더하면 0이 될 거잖아.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움직여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K 라인을 끊고 K를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여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알겠죠? 지금 이 상황은 답이 안 되는 거고, 조금 올라가도, 약간만 올라가도 또 답이 안 되겠죠? 여기도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답인데 정수가 0하고 1이니까 답이 안 되고 최초로 답이 되는 건 여기죠. 여기. 최초로 답이 되는 상황은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를 끄면 자, 여기를 끄잖아. 여기 끄면 여기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근에 0도 있고 1도 포함하는데 여기가 값이 얼마인지만 좀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의 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K 값이 4인데 K는 4잖아. K가 4일 때 요 직선이랑 교점을 찾았을 때 걔가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이쪽은 기울기 다 양수짜리니까 전부 다 양수해서 3x 빼기 1일 거거든. 여기 직선이. 맞죠?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x가 3분의 5잖아. 그죠? 여기가 3분의 5니까 여기 정수가 이제 마이너스 1, 0, 1밖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여기는 더 이상 이 정수 1이 안 넘어가니까 이 세 개라서 여기 있는 정수 합치면 0이 맞죠, 그죠? 마이너스 1, 0, 1 합쳐서.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죠? 또 이게 좀 그나마 좀 쉽게 준 게 자연수 K 개수니까 사실 이거 다음에 이제 5를 찍고 6을 찍고 이렇게 캐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아니 얘가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5가 되면 x가 2를 포함을 하겠죠? 그 상황이 언제냐면 그 여기 x가 딱 2가 되는 그 순간이 k 값이 5거든. 이렇게 여기에 k 값이 5가 된단 말이야. k가 5. 그러면 만약에 k가 5면은 이때는 정수가 요거 2까지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더하면 0이 안 돼. 왜냐면 이쪽이 마이너스 2가 포함이 안 돼서 그래요. 이쪽은 그럼 오면은 얼마인지 또 체크해 보면 되겠지. 이쪽은 기울기 마이너스 짜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거든요. 얘가 5가 되는 x를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여긴 얘를 포함하지만 이쪽은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되니까 안 되고 한 칸 더 올렸을 때 k가 만약에 6이라도 얘가 6이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k를 하나 더 올렸을 때도 지금 k가 6인 상황이죠. 이게 6인 상황도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 한 개 더 포함을 하려면 하나 더 올라가서 여기가 k가 딱 7일 때를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7일 때를 찾아보면 잠시만 7일 때를 찾아주면 여기는 이제 얘가 딱 7 되면 넘어와서 여기니까 딱 마이너스 2 찍히고 이쪽은 7일 때 뭐가 되게 여기 7일 때 해보면 되잖아. 3분의 8이지. 그러니까 3분의 8이니까 여기 정수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0이 딱 되지. 그러니까 4 되고 7 되고 중간에 5 안 되고 6 안 되고 약간 3으로 나눈 나머지처럼 좀 생각을 해주면 나머지가 4일 때 7일 때 이렇게 되고 여기 뭐 3에 비해서 6이거나 안 되고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구조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울기가 3이라서 여기 3분의 뭐 이렇게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뭐 K를 찾아주면 제일 최초로 4가 되고 그 다음 7이 되고 그 다음에 뭐 10 되고 13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K를 찾을 수 있겠죠. 30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 28까지인가?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7은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세면 되겠죠? 얘는 3 곱하기 9 더하기 1 해서 1부터 9까지 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수 K를 하나씩 올려보면서 생각을 해서 규칙을 좀 찾으면 됩니다. 이거 일일이 다 구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지 X값들의 합이 0이 되는가 해의 합이 0이 되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지? 정수해의 합이 0이 되게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였어요. 내용 이해갑니까? 조금 풀어내기가 쉽진 않은데 집에 가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면 제일 좋아요. 그 문제가 뭐 이렇게 막 썩 쉽진 않잖아,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유형을 외우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뭐 시험 좀 남았으니까, 그지?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계속 곱씹으면서 자기가 그거를 머릿속에 넣는 걸 해야지.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 유형은 이렇게 이 유형은 그렇게 접근하면 자꾸 이제 수학을 유형을 암기하듯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 앞두고 임박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많이 깊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지. 왜냐면 학교 시험에 뭐 시험 범위가 있다 해도 꼭 이렇게 우리가 시중에 있는 무슨 유형서, 무슨 기출 문제 막 이런 거 막 보더라도 딱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뭐 일부 나오기도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요즘 보통 문제들 다 제작을 해 직접 만드시거든. 근데 그 안에는 그냥 그러니까 베이스가 안 쌓여져 있으면 그걸 뚫어내기 힘들어요, 되게. 뭐 그 엊그저께 이제 사직 요구 기말고사 이제 90점 넘는 학생이 전교 이제 2명밖에 없는데 그 시험이 선생님 볼 때는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도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깊이 있는 개념이 없어서 그러니까 엄청 고난도 문항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냈는데 다들 좀 힘든 거야. 사직요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올해 애들 공부 생각보다 잘하거든. 모의고사 치면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되게 잘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평소에 깊이 있는 수학적 사고를 계속을 해야 돼. 계속 그게 계속돼야 돼요. 이런 것도 항상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계속 깊이 고민하고 답지를 그냥 뭐 답지 참고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답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힌트를 뭐 한 줄씩 보면서 아 이게 여기까지 가이드를 주면 그 다음부터 또 내가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좀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한 4가지 정도의 부류의 학생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풀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정도 난이도의 문항을 완벽하게 그냥 뭐 언제 던져도 그냥 풀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이 친구들이 이제 전교권에 있겠죠. 지금 학교에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긴 해보겠어. 접근을 해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하다가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손은 댈 수 있겠어 하는 부류가 있고요. 세 번째 친구들은 내가 고등 선행을 좀 하긴 했는데 와, 이 문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어. 그냥 보자마자 포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여기까지 안 간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아예 고등학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학교 가서 하면 되지. 아니면 앞에 막 다항식 좀 막 하고 있고 그런 지금 시점에 말이야. 이제 막 이제 선행 조금 한다고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래요. 이 4가지 정도 분류에 있거든. 본인이 어디쯤에 들어가는지 좀 잘 생각해보고 어차피 등급 싸움은 이쪽에서 하는 거라서. 근데 얘네들은 투자를 오래 했던 아이들이겠지. 막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 수학하고 뭐 이런 애들도 있겠지. 막 저기 막 과거 영재고 준비하다가 오는 그런 학생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등급 싸움 하려면 여기서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행인 건 10%잖아, 그지? 10%가 1등급인데 생각보다 엄청 빡빡합니다. 10%가 쉬운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지금 시점에는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게 아니고 그냥 시간 투자해서 몇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죠? 하여튼 자기 힘으로 어쩌든 좀 해보기. 자,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몇 년 전 교육청 기출 문제인데 또 학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요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는 것만 알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여기 좀 생소한 표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 집어넣고 계산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일말 괜찮고요. 요거 F 집어넣고 그냥 풀어보자.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자꾸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 돼. 이거 좌변, 이렇게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함수를 먼저 관찰을 좀 해볼 건데, 요 함수는 당연히 절대값이니까 나눌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f가 양수일 때랑 f가 음수일 때로 좀 나눠보면, f가 양수일 때는 2f가 되고 2로 나누면 그냥 f지. 그냥 f잖아, 그치? f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그때는 0이야. 우리 그래프 희한하죠, 그지? 그러니까 fx 함수를 그릴 수 있잖아,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저 함수는 근이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2랑 4를 근으로 갖는 함수인데, 원래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좌변 정의에 따르면 f가 양수일 때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고요. 여기. 양수일 때, f의 양은 판단을 할 수 있지, 그제? f 양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죠.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가고, f가 음수인 범위에서는 0이라고. 음수인 범위 여기는 0이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게. 알겠죠? 요거 그려놓고 생각을 하자고. 됐지? 그러면 지우고 좀 다시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 이 그래프가 이제 fx 그래프예요. 뭐 x축, y축 여기 있겠지. 여기 좌변 요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우변 얘는 뭘까? 얘는 뭐야? 식 판단할 때 이렇게 한다고. y는 이거, y는 이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y는 하고 요걸 그린 게 요 파란 색깔 그래프고, y는 얘는 뭐야 그러면? 자, y는 a에 x 더하기 2. 도대체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응? 직선이지, 직선. 직선인데 무슨 직선이야? 수식어가 있지. 무슨 직선? 직선인데 특징이 있나? 무슨 직선? 몰라?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여기 정점이 하나 보이잖아. 그치? 아니, 원래 이렇게 쓰지 않니? 직선 쓸 때? 응? 이런 직선 있으면 이 직선 읽을 때 기울기는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읽잖아.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 기울기는 a고 a는 모르니까 뭐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러고 생각하면 이제 해볼만 하지. 왜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알겠는데, 일단 직선이 커야 되거든, 얘보다. 그러면 뭐 이렇게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정수가 8개여야 돼. 이미 지금 정수가 몇 개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정수 몇 개에게? 7개죠, 7개. 그러면 여기 5가 있을 텐데 5도 있고 6도 있겠지. 이렇게 여기 만약에 5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5를 정확하게 통과하면 정수가 몇 개게? 8개지. 8개 아니야? 8개 맞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7개, 한 개 더 해서 8개. 자, 6인 점을 통과하면 정수가 9개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여기보다 작고 여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좌표만 찾으면 돼요. 여기 좌표 5, 여기다 넣으면 되지. 5 집어넣으면 얼마지? 이게 x 빼기 4에 x 더하기 2인데 여기다 5 집어넣으면 7인가? 여기는 6 집어넣으면 2 곱하기 8, 16이네요. 그래서 기울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을 텐데, 요점 지나면 이게 마이너스 2,0이니까 기울기가 7분의 7이니까 이게 1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8분의 16이니까 이게 답이죠. 끝. 됐지? 그래서 그 식 해석만 잘 해주면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이거. 알겠죠? 이 정도는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번 주 시험에 낼 수도 있어, 이거는.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변형 문제가 되게 많아요. 학교에서 각종 전국 학교에서 기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던 문제거든. 이건 뭐 이게 마이너스를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 중간에 여기 마이너스 달아놓잖아. 플러스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뒤집혀요, 얘가. 함수가 이렇게 뒤집힌다고.
그럴 수도 있고 얘를 좀 바꿀 수도 있고 실수 개수, 정수 개수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다. 넘어갑시다. 자, 이런 거는 뭐 크게 썩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 생각할 때 여기 스텝 3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이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혹시 이 두 개의 차이를 아니? 저 두 개의 차이. 저 두 개의 차이를 공부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달라 개수가. 그지? 얘는 무슨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인 거야? 혹시 이거 완벽하게 설명은 못해도 본 적은 있나? 아니면 처음 보는 거야?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해봅시다. 이게 달라요. 다른 상황이야. 요 위의 상황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상황이야. 알고 있는 상황.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F가 G보다 크다, 항상 커야 되면은 이렇게 해서 다 넘겨가지고 항상 성립한다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위의 상황은 x 값이 같단 말이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로 설명하면 얘는 아래로 몰록인 2차 함수가 있고 얘는 위로 몰록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같은 x 값에 대해서 x1 뭐 여기 같은 x 값을 비교해서 조사했을 때 무조건 얘가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가 같은 라인을 조사하는 거야. 같은 라인을 조사했을 때 요 아래로 몰록인 f가 요 g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f가 g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야. 위에 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원래 하던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건데 밑에 거는 뭐냐면 밑에 거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 있어봐.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선생님이 좀 다시 그릴게요. 요 그림 말고 저 그림을 차이가 나게 그려야 되니까. 저 친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상황도 참이에요. 이런 상황. 아니 x1이 여기 있든지 뭐 여기 있든지 상관없잖아, 그지? 괜찮아, 그지? 이게 괜찮은 상황이거든.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 x1이랑 이 x2가 다를 수 있다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x1은 f 위를 돌아다녀요. 여기를 돌아다녀. 얘를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 근데 x2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x2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만약에 x1이 여기 있고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fx1이고 이게 g의 x2잖아. 그러면 g의 x2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은 이 두 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려면 f가 g보다 어떤 순간에도 커야 돼. 다른 얘기로 하면 f의 최소값이 무조건 g의 최대보다 커야 돼요. 얘는 그렇지 않다고. 얘는 x에 따라서 x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어떤 순간에 딱 껐을 때 무조건 얘가 크면 되거든. 근데 얘 g의 최대가 f의 최소보다 클 수도 있다고, 이런 상황은. 근데 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모순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가 답이 되려면, 두 번째 상황이 답이 되려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움직여도 어떤 순간에 함수값을 잡고 어떤 순간에 함수값을 잡아도 얘가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을 풀 때는 얘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 상황은 넘겨서 판별식이 음수다고 하면 되고, 원래 우리가 풀듯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상황은 판별식 써서 풀면 마이너스 6에서 2까지 나오나? 요거 풀면? 아마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는 9개인가? 그죠? P는 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커야 되는데 F의 최소값은 보다시피 2잖아요. 2.
그지? 그 g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a 넣으면 되나? 플러스 2a 제곱 빼기 2 이렇게 a 제곱 빼기 2네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a 제곱이 4 이하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5개가 되겠죠. 정수는. 그래서 q는 5다. 이렇게 해서 더하면 14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구별 잘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 놨다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게 제일 쉬운 문제였는데 요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얘를 어떤 사람은 이게 값이 다 있으니까 그냥 함수를 잡고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 그래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좀 길겠지 그렇게 풀면. 대신에 이제 최고차 계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최고차 계수를 미지수로 두고 하나는 최고차 계수 양수로 하나는 음수로 하고 뭐 풀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그렇게 풀면 이게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걸 넘겨요. 좌변으로 넘기면서 f로 묶어내고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뭔가를 곱해서 양수니까 양수 혹은 음수야.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서 양수란 말은 f가 양수일 때 f가 g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f가 양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여기죠. 자, 이 상황인데 f가 g보다 커야 돼. f가 g보다 커야 돼. g는 지금 위로 몰록인 함수니까 그런 정수를 요 사이에서 찾아야 되거든. 그럼 왼쪽 편에는 요 빨간색 라인은 전부 다 여기 g보다 크니까 다 괜찮죠. 등호가 없으니까 이거 빼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가 있겠네. 왼쪽 편에는. 자, 오른쪽 편에는 2부터 하면 f가 크죠. 그래서 2, 3, 4, 5까지 가능하겠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6개가 있고요. x가 정수 x 정수 x 그지? 6개 맞죠?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상황은 이 상황 f가 음수일 때니까 요 사이를 말하는 거죠. 요 사이에서 g가 큰 거, 여기 파란 색깔 부분에서 g가 더 큰 정수 부분을 찾아봅시다. 하면 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 그지? 근데 f가 음수여야 되니까 여기는 또 0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요 세 개인가? 맞니? 그렇게 풀면 되죠. 세 개입니다. 세 개. 두 번째는 세 개. 그래서 다 합치면 9개가 되겠죠. 개수 물었으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지?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고 얘기했지 엄마랑. 그래, 다시 잘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오, 궁금해졌다. 여기 스텝 3에서 선생님이 하지 마라 하는 문제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엄청 큰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해설지하고는 좀 선생님 다르게 풀 생각인데, 그 원래 의도한 상황은 아마 이런 상황일 거거든요. 근이 일단 마이너스 1이랑 2가 경계니까 이렇게 해놓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가 요 사이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겠지. 알파, 베타. 맞죠?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케이스는 적어도 하나가 저 사이에 오라 했으니까 둘 다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각각의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뭐 이렇게 답을 내면 되긴 한데, 이 풀이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풀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쉽게 답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듣고 따라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하고 두 개로 분리를 좀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빼기 x 빼기 4, 그러니까 미지수 없는 거는 따로 왼쪽에 쓰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kx랑 k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럼 kx 빼기 k잖아. 그래서 요거를 k로 살짝 묶어놓고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려니까 얘를 그리기가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요 마이너스 4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x는 k의 x 빼기 1 더하기 4 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죠.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되고, 얘는 뭐라고? 아까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 기울기가 k인데 1,4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도록 기울기 세팅을 하면서 7근이니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지, 교점. 그지? 교점의 x좌표죠. 교점의 x좌표가 요 사이에 들어오도록 세팅을 해보겠다고.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게 답지 이런 데 안 나오는 풀이니까 잘 들어봐. 자, 일단 얘를 그립니다. 이렇게 이제 0이랑 1이 이렇게 지나겠지?
지나고 얘는 1,4를 통과하니까 뭐 한 이쯤 있겠죠, 그죠? 여기 1,4 여기 통과하는 직선일 거고, 근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니까 일단 근이 마이너스 1인 상황이랑 2인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되게 이게 예쁘게 돼 있는 세팅이야. 왜냐면 여기서 한 칸, 여기서 한 칸 똑같죠? 그럼 이렇게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점이랑 요점의 y좌표가 똑같은 거야. 2 넣어볼까? 2 넣으면 얼마지? 2구나. 여기 마이너스 1,2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제 이 그림은, 왼쪽 그림은 그렸고, 우리는 지금 k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1,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이 요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x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그러니까 요 아랫부분에서 만나져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가능하잖아, 그지? 그지?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그지? 이렇게 돼도 가능하겠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울기 보다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면 충분히 여기서 만나지죠. 괜찮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경계가 될 거고, 요 기울기보다 이렇게 된단 말은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지. 이거보다 기울기가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이 기울기보다 더 이렇게 이쪽으로 요렇게 요 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서야지 여기랑 만날 거잖아, 그지? 요 밑에서 이렇게 요 안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이 기울기 음수 쪽보다 더 이렇게 y 쪽에 붙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가 이거야. 요 기울기보다는 요 기울기 있지? 요 k,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보다는 k가 더 크거나 같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보다는 k가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고 2에서 4까지, 이게 기울기 지금 현재 1이거든. 그래서 k가 기울기 1보다 크거나 같든지, 아니면 요 점 지나는 거는 마이너스 2네요. 기울기가 1 증가할 때 2 떨어지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든지.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한 번에 나오죠, 답이. 케이스 분류해서 막 그렇게 분수를 안 잡아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충분히 쉽게 답이 찾아내진다. 왜? 뒤집어서 하면 어려워, 훨씬. 처음에 선생님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된다를 여집합을 하면 두 근이 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저거를 여집합을 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이것도 세 개잖아. 이거 힘들어요, 이것도. 똑같아. 근데 이제 그래프로 풀면 한 번에 가능하고, 이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알겠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하고 1, 2 하니까 아까 처음에 1, 2, 3번 세 개 케이스 있었잖아. 3번 케이스는 불가능한 케이스죠. 두 근이 다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끄면. 요 사이에, 여기 사이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 사이에 두 개를 만날 수 없어요. 요 점 지나면 한 개밖에 못 만나. 맞지? 그래서 한 개는 이쪽에 만나면 한 개는 저쪽에 여기 2보다 큰 데 만나야 되고, 한 개가 여기서 만나면 한 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만나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일단 뭐 요 케이스가 답이 될 거니까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고, 하여튼 이렇게 그 핵심은 이거야. 자꾸 모르는 걸 가지고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미지수를 넘겨놓고 해석을 하면 훨씬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아는 그래프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것도 직선의 기울기만 결정하면 되네,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잖아, 그지? 요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해 놨다가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풀 때 고민을 많이 해보면 됩니다. 엄청 자주 나오고 중요한 유형이에요. 기억을 잘 해놓읍시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뭐 가우스 저런 거 직접적으로 묻고 이러진 않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학교 시험에 부등식에서 이렇게 변별을 하는 문항으로, 특히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이렇게 아까 그 왜 x1, x2 다른 거랑 같은 게 제일 중요한 케이스였으면 이 두 번째로 중요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알면은 됩니다. 지금 뭐냐면 그 이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다. 저거는 그냥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수 x가 두 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뭔가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저 얘기가 품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 지금 정수가 두 개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사이에 정수가 두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렇다는 얘기지. 여기 이제 등호가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지? 그럼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란 소리잖아. 정수가 두 개가 들어오면 이란 얘기 맞지, 그지? 자연수라며. 그럼 2일 수밖에 없잖아. 정수 두 개 들어오면, 그지? 근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맞는 케이스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요것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긴 한데 이때는 정수가 3개가 포함이 되죠. 이때는 정수가 2개가 포함이 되고,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인 건 확실한데 요게 아니고 요거라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말로 하면 뭐냐면 알파랑 베타는 정수가 아니라는 거지. 정수면은 정수점에서 정수점까지 하면 이 간격이 2일 때 이 안에 정수해가 3개가 돼요. 2개가 아니고. 그 2개가 되려면 여기 이런 데 찍혀야 돼.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기 한 개 뭐 있고 여기서 간격 1, 간격 2 해야지 2개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등식을 풀 건데 부등식을 풀어서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x 값이지 이게 해가 정수가 아닌 거를 찾아줘야 돼. 알겠죠?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이게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해는 3분의 k제곱 빼기 3k이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해는 3분의 2k인데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인지 지금 모르는 거야. 뭐가 큰지 모르니까. 그죠? 뭐가 큰지 모르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모를 때는 케이스를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얘가 클 때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알파고 얘가 베타인 상황이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반대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거 뺀 게 2다, 여기서 이거 뺀 게 2다 하고 열심히 풀어가지고 정수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요거부터 3분의 2k에서 빼기 3분의 k제곱 빼기 3k가 2다 하고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하고 2k 빼기 k제곱 더하기 3k는 6 이렇게 되고 넘기면 k제곱 빼기 5k 더하기 6은 0 해서 k가 2 또는 3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k가 3이면 어떻게 되냐면 k가 3이면 3으로 나눠지거든 이게. 그래서 정수가 돼요. 해가 둘 다. 여기 k에 3을 넣어봐. 그러면 3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여기도 3 넣으면 3 약분되면 둘 다 정수지? 안 된다고 이거. k가 2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2를 넣으면 이게 3분의 마이너스 2부터 x가 3분의 4까지 이렇게 되면서 요 안에 정수가 이제 0이랑 1 두 개가 들어가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거는 k가 2, k 값 찾는 거니까 여기 찾았고요. 그럼 이 상황은 여기서 이거 빼야 되지. 그래서 3분의 k제곱 빼기 3k에서 빼기 3분의 2k를 한 게 2라고 했어요. 양변에 3을 곱하고 빼기 3k 빼기 2k니까 5k 하고 6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은 0. 그럼 인수분해하면 k가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k가 6이면 안 되겠죠. k가 6이면
여기도 3으로 나눠주고 여기도 3으로 나눠주니까 둘 다 요거 둘 다 정수가 되게 하는 값이에요 이게.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풀이 자체는 뒤쪽은 괜찮은데 요거 생각 못하면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관찰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혹시 뭐 필기 덜 하는 거 있으면 좀 필기해줘. 이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야.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숙제로 좀 해보고요. 요거는 앞에 거랑 조금 비슷한데 요거는 뭐 만들 수 있고 요거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쪽 범위가 둘 다 미지수인데 적당히 잘 옮겨보면서 정수가 하나만 포함이 되도록 어떻게 한번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옮겨가면서 따져주면 되는 그런 문제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텝 3에서는 선생님이 풀어준 문항들 다시 한번 자기가 해보고 숙제는 지금 2개 정도밖에 없죠, 그죠? 그것만 해오면 되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다음 단원이 어딨나? 다음 단원 뭐지? 스텝 3의 1. 경우의 수가 이제 다음 단원인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에 이거 스텝 1은 이제 숙제로 해와야 돼요. 알겠지? 얘는 뭐 천천히 한번 풀어서 숙제를 해오시고 경우의 수는 뭐랄까 그냥 이렇게 엄청 어렵게 고난도 문제를 안 내도 애들이 못해.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원래 점수가 안 나와요. 뭔가 약간 좀 이게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단원이라서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주로 스텝 2의 문항들을 위주로 스텝 2도 충분히 어렵거든 문제가. 스텝 3에는 뭐 정말 일부만 좀 풀고 2의 문항들을 좀 주로 풀어 나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몇 개 풀게요. 뭐 할 거냐면 637, 638 그리고 642, 644. 자, 이렇게 네 문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할게요. 그리고 풀이하면 아마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보자. 봅시다. 637번. 여기 이제 경우의 수가 두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경우의 수가 있고 순열과 조합이 있어요. 뭐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경우의 수를 세는 좀 특별한 방법이 이건 거지.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이 좀 있으니까 걔를 이용해서 해야 되면 이걸로 가고 그런 게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거는 그냥 세는 게 일반적이지. 보통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있고 뭐 이것도 안 통할 때는 그냥 직접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합의 법칙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합의 법칙은 뭐 더하는 건데 뭘 더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막 더했는데 중복되는 경우 다시 빼고 뭐 이렇게 할 건데 합의 법칙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여야 되냐면 내가 경우를 나눌 때가 있거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케이스 내가 직접 경우를 나눌 때는 다 더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내가 경우를 직접 나눌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누지 않잖아. 내가 정해서 이거 A가 뭐 이런 경우 경우를 나누면 다 더해야 돼. 그거는 중복되는 게 없어요. 경우를 나누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이미지를 가져가면 좋겠고. 고백 법칙은 언제 쓰는 게 고백 법칙이야? 보통은 뭐 책에 보면 뭐 동시에 사건이 일어날 때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뒤에 따라 나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때만 곱하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르면 경우의 수 곱하기를 못 써요. 곱하기를 한다는 게 원래 다 더해서 쓸 건데, 이런 경우가 다 각각 세 개에 대해서 뒤에 따라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 때만 곱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아무 때나 곱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고, 제일 많이 틀리는 것도 이거. 곱하면 안 되는데 곱해갖고 틀려. 알겠죠? 그죠? 그거를 좀 주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럼 직접 세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세면 되는데, 이게 기준을 하나를 적당히 좀 잡아놓고 세면은 편하고, 수영도 그리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영도 그려서 파악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뭐 이도 저도 안 되는 건 예로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이 정도다. 경우의 수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경우를 잘 나누고 잘 세야 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세는 건데, 그렇게 경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논리거든요. 응? 그게 논리야, 논리. 막 이런 경우 하다가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논리의 허점을 이제 채워주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빠뜨린 게 없는가, 혹은 중복되게 생건 없는가, 그거 판단하는 이제 문항들입니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10 이상이니까 두 자릿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300 이하니까 세 자릿수는 이제 그 100짜리가 1이나 2만 허용하겠다는 거죠. 각 자릿수의 합이 7이 돼야 돼요. 그럼 두 자릿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7이 되는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뭐부터 해? 16? 뭐 이런 거, 그지? 25.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34, 43, 52, 61. 이렇게 두 자릿수, 그죠? 70도 되죠. 이런 거 이제 빠뜨리면 안 된다고. 07은 안 돼도 이건 될 거 아니야. 괜찮죠? 두 자릿수 이렇게. 세 자릿수는 첫째 자리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로 좀 나눠야 되는데, 첫 자리가 1이면 이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개 합쳐서 6 돼야 되거든. 그러면 0, 6, 1, 5, 2, 4, 3, 3, 4, 2, 5, 1, 6, 0. 뭐 이렇게 있겠네. 이거는 2니까 이거 5가 돼야 돼. 0, 5, 1, 4, 2, 3, 3, 2, 4, 1, 5, 0. 이렇게. 다 세면 되지 뭐 이렇게. 경우를 잘 나눠서 세주면 됩니다. 이게 몇 개지? 둘레에서 7개, 둘레에서 7개, 둘레에서 7, 7, 6, 20까지네요.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냐면 이제 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판별식 써봅시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건데, 얘가 0 이상이어야 돼. 즉 a제곱이 8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되는 거 찾을 건데, 주사위 두 번 던져서 차례대로 뭐 a, b라고 했잖아. 그럼 뭐 해보면 되지. a, b의 순서상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지? a가 1일 때는 b가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죠? 2일 때도 안 될 것 같고, 3일 때는 9니까 b가 1밖에 없네요. 4일 때는 16이니까 b가 1이랑 2랑 이렇게, 그지? a가 5일 때는 25니까 b가 1, 2, 3까지 가능할 것 같고, 6일 때는 36이니까 b가 1, 2, 3, 4, 5 하면 넘어가서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세면 되겠죠. 별로 안 어렵죠? 그 다음 600 몇 번이었더라? 42번. 그 642번은 639번, 642번, 645번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야.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니까 그 중에 한 개만 하려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642번 볼게. 이것도 안 어려워요. 그죠? 80을 만들면 되는데 적어도 한 개씩 사용을 해야 돼요. 몇 개씩 있는지 모르니까 충분히 많이 있대. 그러니까 얘가 5g짜리가 뭐 X개 있고 10g짜리가 Y개 있고 20g짜리가 이제 Z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5X 더하기 10Y 더하기 20Z 해서 80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XYZ는 이제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한 개는 써야 되니까. 양변을 5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기준을 하나 잡고 세면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세지 말고 뭐 하나 기준 잡고 셀 건데 이렇게 기준 잡고 셀 때는 이렇게 큰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케이스가 작아요. 그래서 Z를 기준으로 잡을 거거든. 그래서 Z가 1일 때 어떻게 되고 뭐 2일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일 때까지밖에 안 되겠지. 4면은 이미 16이니까 빵빵은 안 되잖아. 그지? 이거 세 가지밖에 없지. Z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1이면 X 더하기 2Y가 12지. 이렇게 되는 순서상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Y가 가능한 게 1, 2, 3, 4, 5까지 가능하지. 6 되면 X가 0이라서 안 되잖아. 그지? Y가 5개가 가능하니까 요거 전체 케이스는 5가지밖에 없는 거지. 아니 Y가 하나 결정되면 X가 하나 결정될 거니까 Y 개수만 세면 되잖아. 그죠? Z가 2면 2 들어가서 X 더하기 2Y가 8 되겠죠. 자, 이렇게 되려면 Y가 가능한 게 1, 2, 3, 3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3이면 10이니까 X 더하기 2Y가 4가 될 거고 그렇게 되려면 Y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9가지입니다. 644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보기만 그런 거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길이가 ABC라고 돼 있잖아, 그지? ABC. 그럼 얘가 이제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길이 찾으려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건 숙제할 때 좀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5보다 작다 이렇게 제곱하면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지? 요거 하나 생각을 하고 4 이하의 자연수니까 적당히 기준 잡고 하면 됩니다. 뭐 C를 기준으로 잡든 뭐 여기는 따로 따져야 되니까 C를 기준 잡는 게 좋겠지, 그제? 얘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A를 기준 뭐 A를 잡아도 되고 뭐 C를 잡아도 되고 하는데 아무거나 세 개 중에 적당한 걸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 직접 세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세 개 제곱해서 25보다 작은 건 많지 않단 말이야. 충분히 셀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자, 이거 해봅시다. 얘가 조금 부등호 방향이 엉망이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A랑 C는 방향이 같으니까 A 더하기 C를 해보면 두 개 더하면 이제 3 이상이 되거든요. 3 이상,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C 있고 8을 넘기고 2B를 이쪽으로 넘기면 지금 여기서 2B를 넘기고 8도 넘긴 거야. 자, 얘가 3 이상이야. 그러면 2B는 이게 최소가 3이니까 마이너스 5 이상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맞지? 여기가 제일 작은 게 3이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이 되고 또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B의 범위가 됐는데 지금 정수니까 가능한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겠죠. 그래서 요 B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하고 나머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지금 ABC 순서상인데 A 더하기 C가 8 빼기 넘어가면 더하기 2B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B에 따라서 세볼 겁니다. 자, B가 마이너스 2라면 첫 번째 마이너스 2면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면 4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순서상을 찾아주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부터거든요. 마이너스 1이면 C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0이면 C가 4가 되고 1이면 3인데 이건 안 되지. 왜냐면 C가 4 이상이니까 이거 안 되고 두 개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B가 마이너스 1이면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6이 될 거고 얘가 6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C는 7 0일 때 6 1일 때 5 2일 때 4 4까지 되는 거지. 4 이상이니까 이렇게 4개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세면 돼요. 여기 이제 2개 4개
그 다음에 B가 0일 때는 A 더하기 C가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C는 9부터 0, 8, 1, 7 이런 식으로 가서 2, 6, 3, 5, 4, 4까지 가능하겠죠. 이렇게 둘, 넷, 6개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심히 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규칙이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2개, 4개, 6개, 8개, 10개, 12개 아마 이렇게 나오지 싶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42개인가?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좀 안 믿기면 해봐도 되는데 지금 규칙이 이렇게 2 차이 날 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아까 스텝 1은 다 하고, 스텝 2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645번까지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고,